어제 축구 보셨죠?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저는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축구가 보통 빵 축구라고 부르는 롱패스 비율이 너무 높아서 빵 차놓고 좀 집념으로 때우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긴 패스를 해도 짧은 패스를 해도 거기 반드시 선수들이 있고 또 발에서 공이 떨어지질 않아서 벤투 감독이 임기 내내 그토록 쌓아 올렸던 그 빌드업의 진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루과이도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나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다음 경기인 대한민국 대 가나전은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열립니다. 11월 25일 금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BTS 정국의 드리머 듣고 왔습니다. 드리머스. 자, 축구 얘기로 열었어요. 저는 이제 떡볶이 먹으면서 봤는데 A매치니까 봐야지 하고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끝났을 때 목이 쉬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 정기수님이 우리나라 축구 보면서 이렇게 한 번도 답답한 적이 없는 저 일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답답한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0607님께서 옹디 2시간 내내 응원하느라 목이 다 쉬어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어제 잘 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내일 라디오 할 때도 목 이러면 안 되는데 자고 나니까 괜찮네요. 5324 쓰시는 분은 축구 보다가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손흥민 같은 남편 만나고 싶다. 이강인 같은 아들을 키우고 싶다. 김민재 선수 같은 든든한 남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왜 이리 행복하죠?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또 그리고 단연 화제는 9번 아니었나요? 9번. 예.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많은 분들 또 오늘 아침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김재겸님, 정소희님, 홍민표님, 박영숙님, 권경은님, 안명희님, 하경민님, 손숙경님, 강한성님, 김연서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 이름 호명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엔딩송 추천 그리고 다양한 사연들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희님께서 어제 정답 낙타가 아니고 3번 손예희 씨였네요. 이덕화님은 점쟁이 낙타 커뮬러가 있다면 허지웅 씨에는 점쟁이 미녀 손예희가 있다. 어제 무승부 예측으로 구박을 받던 희애님 스코어 적중 해주는데, 야, 어제 저 구박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손 낙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제 1대1 하셨나요? 아직 그냥 무승부 얘기를 했었어요. 무승부 할 것 같다. 대단하네. 근데 저를 엄청 몰아세웠잖아요. 경기 전에는 이긴다고 얘기해야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덕담이라는 걸 모르는구만. 제가 어제 박광일 작가님도 우리 역사 코너 진행하시는 박광일 작가님도 맞아. 무승부를 맞아. 예측을 하셨었고, 같이 맞췄습니다. 썬킴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3대 0으로 진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예측해 볼게요. 덕화님께서 스코어 적중하셨으니까 네. 가나와의 경기도 좀 예측을 해달라고. 가봅시다. 어? 저는 2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2대1로 이긴다. 네. 2대1로 이긴다. 2대1로. 우리가 2점. 웅디도 해봐요. 나는 왜요? 양심상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 왜냐면은 평소에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거 맞추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맛있는 거 상으로. 뭐? 떡볶이. 오, 콜? 진짜? 어. 아싸. 여러분 들으셨죠? 2대1? 2대1. 2대1? 우리가 2?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은 웅냥이들도 선물 주는 거예요? 맞추면? 웅냥이들? 우리 뭐 있나요? 남은 거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가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오, 네네네네. 그러면은 월요일 가나전에서 우리가 몇 대 몇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스코어를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분들,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예측하신 분들 5분께 피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피자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첨자는 화요일 우리 생방 중에 와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포함시켜주세요. 그러면 희애 씨는 2대1. 좋아요. 저는 2대1로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희애 씨는 이제 제가 먼저 떡볶이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질게요, 그러면. 예, 떡볶이로 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떡볶이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도 축구 소식입니다. 0대0 무승부 정말 잘 싸웠다입니다. 어제 정말 잘 싸웠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첫 여성 심판이 탄생을 했다고 해서 예. 그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일단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지는 못했지만 사실 남미 강호라고 불리는 나라였잖아요. 그럼요. 정말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맞서면서 우리가 16강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루과이는 전통적인 강팀이죠. 맞아요. 우승을 몇 번 했는데. 맞아요. 예.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안면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풀타임을 뛰는 투혼을 보여줬잖아요. 그 부상 당했을 때 한동안 월드컵 출전 못하면 어떡하냐. 맞아요. 이런 그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는데 너무 잘 뛰었어요. 맞아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나와준 것만으로도 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정말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루과이 팀도 우리 선수들을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아이고. 치열한 경기였다. 한국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발베르데가 이날 후반 45분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때렸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안돼 이러면서 소리 많이 지르셨을 것 같은데요. 또 알론소 우루과이 감독도 한국이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우리의 선수들이 공을 빼앗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론소 우루과이 감독. 네네. 어제 공을 좀 맞았는데 네. 잘생겼어. 잘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얼핏 보면 거의 이제 저를 보는 것 같은. 예? 빨리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스코어 예상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나중에 집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말머리로 축구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머리 축구해서 좋네요. 예측치 스코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첨해서 5분께 피자 선물 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6강행 갈 수 있겠죠? 우리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12년 만에 16강행을 노리고 갈 것 같아요. 우리 진짜로. 예. 실제로 예측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이 영국의 축구 해설가 크리스 서튼이 한국이 H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할 것 같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다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갈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막 벌써 설렙니다. 우리 앞에서 시간 너무 많이 뺐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축구 얘기가 워낙 재밌어가지고. 네네. 파라파르 심판? 네. 이분 얘기 좀 해볼까요? 여성 심판이죠?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 프라파르 심판 자체가 프랑스인데요. 여성 심판 중엔 처음으로 이 본선에서 월드컵 그라운드를 밟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때까지 진짜 많은 역사, 많은 최초의 기록들을 써 왔는데요. 예. 이미 여러 차례 만들었었지만 이제 프랑스에서도 리그 1, 리그 2가 나눠져 있었는데 리그 2에서도 여성 최초로 심판이 됐었고 리그 1에서도 여성 최초로 여성 심판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휘스를 잡았는데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여성 심판도 이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될 거예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피해 예방 주의보입니다. 얼마 전에 광군절이 있었고 네. 중국 명절이죠. 네. 광군절 끝나자마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지르시는 분들은 많죠. 엄청나게 지금 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가 현관에 아주 다들 많이 쌓여 있으실 것 같은데. 카드 할인 같은 게 같이 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엄청나게 사시더라고요. 뭐 마케팅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요거를 또 이런 행사들이 항상 있으면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늘 있지. 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피해 조심하십시오라고 이 관련해서 이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예.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를 좀 보면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2017년 2조 원대였던 게 지난해에는 5조 원대로 급증을 했는데요. 예. 그럼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많아지면 불만도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특히나 1년 중에서 11월과 12월에 불만사항 접수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 어떤 것이 가장 불만사항이 많은가 일단 품목 먼저 보면요. 예. 의류랑 신발 쪽에서 접수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뒤를 이어서 IT, 가전 그리고 가방, 선글라스 등이 있고요. 이게 판매량이 아니라 불만 접수. 맞아요. 불만 접수요. 예. 그리고 불만의 유형별로는 취소와 환불 등의 지연 혹은 거부까지 전부 다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위약금과 수수료 및 가격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고 예. 아예 배송이 안 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것들도 불만사항 그리고 접수사항에 있다고 합니다. 아예 배송이 안 됐다고요? 잠수를 타는 거죠. 이런 판매자가. 경우도 있군요.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해외 직구라는 게 그만큼 또 가끔씩 쌀 때도 있지만 이런 위험성 동반이 된다는 건데 맞아요.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가끔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싸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이 사기 의심 사이트의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의 정보, 환불 정책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 옹디도 저 이렇게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제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번에 좀 샀는데 네. 이 광군절이랑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무조건 카드 할인들이 카드사별로 마케팅. 꽤 큰 폭으로 있어가지고 맞아요. 카드로 결제하죠. 그럼 평소에는 카드 안 하실 때도 있어요? 해외 직구할 때? 무조건 카드로 하죠. 맞아요. 왜냐면 무조건. 이게 미배송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웅냥이들도 예. 카드로 꼭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차지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차지백? 네, 이게 문제가 생기면 180일 내에는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물건을 못 받았다거나 우리가 불만 사항을 접수할 만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 이미 송금을 했다거나 뭐 현금 결제를 했으면 예.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용해서 결제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정답 보내주시는 분들만큼이나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구 스코어 예상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화요일 추첨해서 피자 5판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퀴즈가 여러 번 나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말머리로 축구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이끌어낸 우리 대표팀의 주장은 누구일까요? 네, 어제 마스크 투혼까지 벌였습니다. 오늘 난이도 하네요. 허를 툭 찔렀습니다. 그렇군요. 1번 박지성, 2번 이강인, 3번 손흥민.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손낙타님 고생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손낙타는. 예, 버니엠의 써니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3번 손흥민이었고요. 오늘 놀랍게도 선 정답자가 없습니다. 일반 정답자 서은희님 5763-9571 쓰시는 분 축하드리고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나전 예상 스코어 피자 5판 선물로 드리는 이 답은 계속 받을 거예요. 계속 받을 거니까 말머리 축구 달아서 계속해서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타가시려나.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이틀 전 개봉한 영화 유포자들에서 약혼자 선의 역할을 맡았어요.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배우입니다. 김소은 씨 만나볼게요. 김소은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있으시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천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광고 듣고 김소은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첫 만남은 모든 게 오해로 가득했었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댈 사실 난 이해하기 힘들었죠. 어떡하죠 그런 그대 모습 자꾸만 생각나요. 어색한 웃음도 무심한 말투도 드라마 그 남자 오수 OST 가운데서 김소은 씨가 부른 러브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참 어떻게 목소리까지 이렇게 러블리할 수가 있는지 놀랍습니다. 아역 배우에서 이제는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각 분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모태미녀, 국민 캔디 김소은 씨를 우리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는 라디오 좀 보세요. 아유 참. 이현주님이 보는 라디오에서 나는 이 빛은 무엇? 소은님 너무 아름다우세요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영스북님께서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가을 양때 너무 예쁘셨는데 지금이 더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화 극장 가서 꼭 볼게요 하셨고, 이영희님은 오늘 13년 전 꽃보다 남자 가을 시역 김소은님이 오신다니 너무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고, 권희진님은 옹디 김소은 배우 미모에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용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간 좀 아득해지고 있는데 네. 아 너무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 놀라운 점은 네. 노래를 이렇게 아니, 이걸 이렇게 틀어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이게 그 남자 오수 드라마의 OST에서 김소은 씨가 부른 노래였는데 네. 언제 녹음하신 거라고요? 제가 4년 전에 어. 그 드라마 그 남자 오수 촬영할 때 이제 OST까지 기회가 돼가지고 네,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 이후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작사도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애착이 되게 남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애착이 어. 남다른데 이걸 예. 이제 막상 그러니까 작사만 하는 거랑 예. 이게 제가 제 목소리로 노래까지 하는 거는 예. 사실 저도 약간 쑥스러워서 잘 안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들이 야, 뭐 불러봐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예. 그만해. 아, 쑥스러워서 네, 쑥스러워서 못 들으셨구나. 네. 지금 그 삼남매가 용감하게라는 주말 연속곡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 찍고 계시고 많이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니요. 어제도 이 드라마 찍고 계셨다고. 네, 어제도 녹화하고 왔어요. 아, 이 진짜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구나. 축구도 못 보셨다고. 네, 열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힘들구나 역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김소은 씨가 출연한 영화 유포자들, 여기 뒤에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그제 개봉했습니다. 네. 무대 인사도 다니시나요? 무대 인사는 지금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좀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이시고. 네. 드라마하고는 또 다르죠? 기분이?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이 나가고 바로 피드백이 오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찍고 나서 후반 작업 다 하고 나서 좀 이제 후에 이제 개봉이 되는 거여서 예. 조금 기다리는 그런 쫄깃한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개봉을 하고 나서 이제 보시는 이제 관객분들이 평을 남겨주시는데 예. 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네, 즐기기도 하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영화 유포자들 제목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저희가 그 핸드폰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현대 사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코 촬영한 영상들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좀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약간 범죄 추적 스릴러입니다. 스릴러구나.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김소은 씨가 어떤? 이제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남자가 이제 하룻밤에 이제 실수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예. 저는 이제 그 남자의 정혼자, 예. 예비 이제 신부 역할인 거죠. 재벌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학재벌의 사학재벌. 네, 사학재벌의 큐레이터 직업을 갖고 있는 미술관 큐레이터. 네, 아주 커리어우먼 같은 역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부잣집 역할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한다고 네 결정을 했죠. 네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부잣집 역할 하신 게.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 굉장히 부잣집 역할로 아 너무 좋아요. 나오시고, 내용은 이제 스릴러고, 네. 굉장히 뭔가 그 범죄를 좀 파헤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아니면? 예리하게 이제 아무래도 여자의 촉을 갖고 오, 조금 관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박성훈, 송진우, 박주희, 임나영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이 출연하고 계시고, 네. 송진우 씨 연기 잘하던가요? 저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예. 놀랐어요. 원래 배우니까. 그럼요. 그 예. 캐릭터에 맞게 정말 예. 잘 해주셔가지고 예. 영화가 굉장히 덕분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개그릴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얼굴을 알려가지고 개그맨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원래 배우니까 아 그럼요. 연기 워낙 잘하는 분이라서. 네네네. 김미숙님께서 드라마 보면 야무지고 씩씩한 캐릭터던데 실제 성격도 그렇게 보여요. 명랑 쾌활, 솔직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도 좀 야무지고 씩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이제 같이 찍는 배우분들은 장군감이라고. 장군감? 굉장히 좀 털털하고 시원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성훈 씨가 같이 출연한 박성훈 씨가 김소은 씨를 두고 잃어버린 새엄마를 찾은 느낌이다. 잃어버린 새엄마? 박성훈 씨가 그러면은 그 약혼자 역할인데 새엄마를 찾은 것 같다. 그게 이제 장난 겸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한 건데. 엄청 잘 챙겨주셨나? 아니요, 제가 잔소리를 조금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난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잔소리를 좀 하셨다. 이 캐릭터를 위해서 말투, 자세, 걸음걸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역할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레퍼런스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재벌집 이제 자제분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좀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나도 약간 저런 걸음이나 뭐 저런 말투 좀 우아하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했죠.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합니까? 일단 되게 자세가 곧고요. 곧아요. 네, 자세가 되게 곧고 네. 절대 조급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굉장히 조금 여유롭고 이게 표정도 되게 뭐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요?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차갑게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연구를 많이 했죠. 걸음은 어떻게 걸어요? 일단은 좀 느긋하게 걷는다. 네, 좀 천천히 우아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걷다는가. 이게 과거에 이렇게 어떤 그 부자 역할을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연구까지 필요했다. 좀 필요하죠. 이번까지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작품들 많이 했죠. 함께 하셨는데 아직 이런 역할은 못 해봤고 꼭 해보고 싶다. 저는 악역이나 아니면 정말 좀 역할이 좀 센 그 사이코패스 같은 역할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이제 저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넓게 바꿀 수 있고 저의 연기 스펙트럼도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좀 확 다른 연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너무 선하고 맑고 네. 그런 이미지고 실제로도 그래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 이런 거는 좀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전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색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작품에도 도움이 되고. 네네네네. 안성찬님께서 보라 눈부셔. 스튜디오가 달라 보여요. 반짝반짝. 김장수님께서 김소은님 며느리 삼고 싶어요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며느리 사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사위로 삼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이제 김소은님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라는 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유명자님께서는 소은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항상 웃는 얼굴이신데 최근에 가장 화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화를 내세요? 화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화 잘 안 내요? 네, 그냥 화가 나도 좀 그냥 웃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넘기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지라 받는 편인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좀 많이 털털 툴툴 이렇게 버리려고 하죠. 왜 그렇게 이해심이 넓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서 그런가?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네, 이게 좀 이렇게 막 담아둬서 이렇게 막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예. 그냥 이렇게 뭐 웃어 넘기고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리자 이러는 성격이어서 그건 뭐 아역이랑 뭐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 네, 조금. 야, 이거 복이다. 감사합니다. 아, 3948님께서 촬영이 없으실 때는 주로 어떻게 지내시나요? 취미 생활이 궁금해요 하셨어요. 아, 근데 요즘에 촬영이 없는 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 드라마에 영화에 그다음에 예능까지 지금 뷰티 예능 하신다고. 네, 그것까지 하고 있어서 사실 요 근래에 쉰 적이 없어서 쉬는 날이 없었던 일주일에 것 같아요. 하루도 없어요? 촬영 없는 날이? 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아유, 그렇게는 너무 힘든데. 근데 뭐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으니까요. 취미 생활은 네. 요즘은 없었는데 뭐 예전에 쉴 때는 운동을 좀 하고 뭐 골프도 배우고 좀 다른 거를 좀 이렇게 뭐 배워보려고 해서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런 편이에요. 네. 아니 운동을 방금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특기가 킥복싱? 그거는 약간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와전?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배우고 싶어서 예. 한 3번 정도 이제 세 번이요? 복싱을 갔다가 예.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킥복싱도 아니었고 복싱이었구나. 그냥 복싱이었는데. 복싱 재밌는데. 근데 저는 3번 갔더니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게 가르치셨나 그쪽에서? 저를 좀 이렇게 과하게 보이신 것 같아요. 엄청 건강한 줄 알고. 네. 아이고. 3번 배우고 그만뒀습니다. 그럼 다른 운동 뭐 하세요? 저는 필라테스도 예전에 많이 배웠었고요. 예. 그리고 뭐 요즘 골프 좀 빠져가지고 골프 한참 배우다가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매일 촬영을 하면은 아이고 건강해질 것 같은데 네. 본인은 뭐 괜찮다고 하니까. 작품 캐릭터 때문에 가을양, 갑순이 이 이름이 항상 따라다닌가요? 네, 수식어가 붙고 있죠. 그래서 혹시 아까 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던 걸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예. 근데 그 수식어가 예. 절대 배우한테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예. 네, 그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고 저는 감사한데 그래도 저의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역할을 많이 도전해보고 싶고 제 연기 스펙트럼도 좀 넓히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좀 어필을 하죠. 아이고. 네네네. 하지만 가을양 갑순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너무 고맙다.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기억해주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네네네. 이은주님이 긍정 마인드가 젊음의 유지 비결이네요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우리 배우 김소은 씨와 함께 영화 유포자들에 출연한 우리 배우 김소은 씨와 함께 이 맛에 산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영화 유포자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사회의 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어려운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게 드리겠습니다. 1번 드론, 2번 스마트폰, 3번 신용카드. 힌트. 뭐 보라니까 전 힌트를 뭐 이렇게 이렇게 드릴까요? 이걸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네. 찰칵.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영희 님이 신청하셨어요. 꽃보다 남자 OST에서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그리고 SS501의 죄송합니다. W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두 곡 듣고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영원한 가을양, 우리들의 갑순이 배우 김소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미숙님께서 소은 씨 같은 성격 너무 부러워요. 닮고 싶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속에 담아놓는 거 없이
그때 좀 너른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말씀 우리 앞서서 해주셔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승철님께서 이상형이었던 김소은님 한때 정말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아내로 이상형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승철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랑을 시작하시고 혼자 끝내셨어요. 야, 이런 분들은 되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셔야죠. 남경희님께서 소은 씨 요즘 드라마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소은 씨가 너무 예뻐서 자꾸 보게 되네요. 깜찍한 미소가 사랑스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삼남매가 용감하게 네. 주말 드라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황선영님도 이 주말 드라마에서 연필 꽂고 셀카 찍는 장면 너무 귀여웠어요. 이 포즈 보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럼요. 이게 어떤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꽂는 씬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네네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힌. 네. 이게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은 황성영님이 이걸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해드렸습니다. 야, 손선철님께서 이분은 이제 우리 영화 유포자들 관련해서 질문 주셨어요. 네. 요즘 전자기기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인데요. 지금 그런 사건 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아이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공감하시겠네요. 그러면 더욱 더 저희 영화를 그러니까 선철 씨 보러 가셔야겠네요. 서에서 다들 같이 네. 단체로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482 쓰시는 분께서 영화 촬영 유포자들 촬영할 때 힘든 점은 없었나요? 하셨어요. 힘들었던 거는 그때가 제가 더운 여름이어서 많이 더워서 그게 조금 힘들었지. 예. 뭐 촬영할 때 내내 뭐 너무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그런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아까 이제 광고 나가는 중에 말씀 듣고 좀 놀랐는데 저는 미리 찍어놓은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삼남매가 용감하게 드라마 하는 중에 찍으신 거라고. 네, 같이 찍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야, 대체 뭘 드시는 건지. 홍삼을 먹고 있습니다. 방효빈님께서요. 네. 소님 그 정이 있는 초코 과자 모델로 데뷔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탁되신 건가요?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파이 네, 맞아요. 파이. 이걸로 데뷔하신 거예요? 파이로 처음 이제 광고 모델을 하게 됐죠. 이때 나이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방송 일의 최초. 네, 데뷔.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죠.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 뭐 이제 파이를 먹으면서 교복을 입고 뭐 수도가에서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온다. 근데 이제 고백을 하려다가 아. 못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씬이었죠. 지금 우리 작가님이 틀어주셨는데. 이거 너무 옛날 화질 아닌가요? 이게 맞다. 기억나네요. 네, 수도가에서 네. 학교 수도가에서. 네, 맞아요. 이게 이때가 중학생 때군요. 네, 중학생 때였어요. 워낙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연차로만 따지면은 중견급 배우예요. 연차로만 따지면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중학생 때 데뷔를 했고 2005년도에도 이제 제가 좀 사진을 하나 보이는데 네네네. 아까 고등학생 때 네, 찍은 맞아요, 드라마 맞아요, 사진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공부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공부도 저는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어머니가 그 방학 때만 촬영을 시켰어요. 이게 원칙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딱 스케줄을 방학 때만 잡고 예.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대로 하고 또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가오면 이제 촬영을 하다가도 독서실에 매니저한테 내려달라 해서 독서실에 들어가 있고 저는 열심히 했어요. 학교 생활도. 네. 아까도 막 그 복싱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셨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타고난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린 버티고 시절,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운동 선수셨다고도 하고. 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이제 중학교 뭐 한 1, 2학년까지는 스키를 꾸준히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한번 이제 가볼까 해서 이제 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꿈이 국가대표 스키 선수.
그 정도는 아니었고 스키가 이제 재밌기도 하고 제가 좀 이제 마른 편이어서 예. 잘 날아다녔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것 같아서 이제 부모님도 쭉 시키려고 하셨던 거였죠. 아, 그랬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파이. 네. 그러면서 이뚝길도 네.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힘들게 스케줄 하면서도 제가 계속 여쭤보니까 이렇게 계속 그냥 일이 쭉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전 너무 좋아요. 오. 저는 진짜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촬영장에 있을 때 되게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카메라 앞에 내가 서 있고 예. 또 방송을 그렇게 보고 어. 이렇게 영화도 보고 내가 나오는 장면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장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스스로가 장하다는 생각도 들고. 들고 또 부모님이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래. 항상 응원해 주시니까 이제 그 기운 받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막 이렇게 주말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전 좋아하세요. 우리 딸 언제 나와? 막 이러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이 미리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특히 이제 그 주말 드라마 관련해서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 드라마에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요? 네, 저를 버리고 지금 피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요, 펴서 이미 딴 예. 여자한테 갔습니다. 이미 갔어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3421 쓰신 분께서 송은 언니 극 중에 구남친한테 발차기 응징할 때 너무 통쾌했습니다. 실제로 한 대 때렸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완전 몰입을 해서 봤어요. 아이고. 언니는 이런 경험 없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없습니다. 누굴 이렇게 뭐 때리고 뭐 이런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때린 거보다는 남친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밝히지 않아?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뭐 끝난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면은 저는 이제 관심을 끊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관심을 딱 끊어버리는구나. 네, 굳이 뭐 바람을 펴서 뭐 가면 그럼 가라. 너 알아서 살아. 나중에 그랬다는 게 밝혀져도 그냥 그래 잘 살면 되지. 네, 그런 편이에요. 뭔가 달관한 듯한 어떤 그 신선의 마음가짐. 이제 그쵸. 진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8472 쓰시는 분이 극 중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나오시는데 실제로도 잘하시나요? 이건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네. 언니의 몸매 관리 비법도 궁금해요. 몸매 관리. 일단은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시고요.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뭐 쉴 때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또 제가 탄수화물을 좀 잘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안 드신다고요?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밥은 그러니까 저희 집 자체가 워낙 소식자예요. 가문이. 네, 집안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남들은 항상 이렇게 밥 한 공기를 다 이렇게 채워 먹는데 그럼요. 저희 집은 그냥 딱 다들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그냥 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밥을 다들 그냥 그 정도만 먹고 반찬을 좀 많이 먹는 편이어서 그냥 남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집 이제 친구 집 놀러를 갔는데 예. 밥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당황을 했죠 제가. 여기는 이렇게 먹는 거구나. 예뻐서 많이 주셨겠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뭐 탄수화물을 그 정도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반찬은 뭐 드시는데요? 반찬을 많이 드시면? 저는 뭐 저희 집에서 해주시는 뭐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이제 고기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비슷하시네요. 저도 고기가 더 좋아요. 네. 이지은님께서 극 중에서 김승수 씨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김승수 씨가 본인 입으로 회사 대표라고 하는데도 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웃기긴 하지만요. 실제 소님의 연애 스타일은 어떤가요?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 적극적인 편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숨기지 않고 그런 편이죠. 이 드라마에서도 그러고 있나요? 그 친구는? 이 드라마도 앞으로 그럴 예정일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드라마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만요. 스포일러구만. 네. 방금 적극적인 편이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7707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나이 차이 위로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생각을 안 해봤지만
뭐 위로는 뭐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준호님께서 또 손을 드셨습니다. 김소은 배우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갑자기 지금 사랑 고백에 잔이었는데 김진영님께서 저는 용인에 살고 있고요. 28살 청년입니다. 드라마 보다가 한참 웃었어요. 저도 아기자기한 문구리를 좋아하거든요. 소은님 실제 이런 문구리 좋아하는 남자 어떠십니까? 또 결국 이야기예요. 이런 문구리 좋아하는 남자 어떠십니까? 연하도 괜찮으신지요? 일단은 문구류는 저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좋아하고요. 제가 연하는 28. 조금 저는 연상이 좋습니다. 아유, 28이면 크게 차이 안 나는데. 28이면 6살이 어려서 그래도 26살이면 뭐. 제 친동생이 예. 4살 차이가 나는데 아, 동생보다 어린 남자는 약간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김진영님께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 동생보다 어리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왠지 예. 좀 더 신경 쓰이고. 맞아. 네. 실제 좋아하는 남성상이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제가 뭔가 본받고 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네, 좋겠다. 네. 관계를 통해서. 네. 좋은 관계가 다 그렇죠. 주말 연속극 감독님께서 지금 드라마 감독님께서 네. 김소은 씨 캐스팅을 처음엔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감독님이 이제 농담으로 하셨는데 농담으로. 너무 예뻐서 뭐 캐스팅하기가 어? 싫었다. 자기가 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셨어요. 예.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 농담 또한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역할에 네. 너무 예쁘다. 지나치게 예쁘다. 그쵸. 이제 남자한테 차이고 뭐 이런 해야 되는데. 그러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네, 차여서 네. 막 발차게 하고. 그쵸. 근데 이제 차일 수가 있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신 거예요. 이거 네. 그렇군요. 2039 쓰시는 분께서 극 중에서 언니한테 화풀이 할 때 본인도 덩달아 같이 울었다면서 그때 했던 대사 한번 해줄 수 있냐고 미리 사연을 주셨는데 이 대사가 긴데 네, 기니까 제가 앞부분만 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몰입. 몰입. 너 때문이야. 남수한테 차였어. 언니 때문에. 남수가 나 싫대. 징그럽대. 언니 때문에 모멸감 느꼈대. 자기가 무시당했대. 약간 요 정도. 좀 더 격하게 했지만 네, 라디오상. 오케이. 네. 시간상 또 네.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금방 몰입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연차로 중견 배우. 아니요. 아니에요. 중견 배우는 농담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저 그거 싫어요. 보통 이렇게 작품 고르는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이건 뭐 예전에는 제가 뭐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조금 했다면 요즘에는 제가 좀 도전하고 싶고 좀 달라지고 좀 스펙트럼 넓히고 싶어서 좀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많이 보고 있어요. 아하.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난 해낼 거야. 이런 마인드요.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까 탄수화물 안 드신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떡볶이 안 드시냐고. 떡볶이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떡볶이는 예외. 예, 그거는 여자들한테는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다들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서 자 아까 이거 여쭤봐야겠다. 지금까지 맡은 그 수많은 역할 중에 이 역할이 나랑 제일 닮은 것 같다. 나의 실제 모습과 이게 제일 닮은 것 같다. 실제 모습은 다 좀 아니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조금씩 이제 제 면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연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나다라고 하고 싶었던 거는 예. 뭐 예능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정말 리얼리 제 모습입니다. 그 하나 찍으시면은 뭐 우결 같은 경우도 우결. 제가 워낙 좀 털털한 편이어서 예. 거기서 굉장히 털털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 그게 진짜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결혼했어요. 네네네. 에서의 모습이 네. 가장 내 모습과 닮은 것 네. 같다. 이상나 씨께서 재림 씨랑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했는데 재림 씨가 그 우결도 같이 했고, 네, 제 우리 갑순이도 같이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 어떻게 지내시냐고.
아주 잘 지내요. 저는 완전 친구예요. 완전 친구예요. 그냥 뭐 저는 가끔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 베프입니다. 네. 1103님께서 소우님 아니야 이건 제일 마지막에 물어봐야지. 네. 자 우리 뷰티 예능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뷰티 예능 영화에 드라마 예능 프로까지 하고 계시는데 뷰티 예능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조언해 주시는? 저희가 메인 MC여서 예. 제품을 설명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다른 이제 MC들을 좀 리드하기도 하고 네 그러고 그러면 있습니다. 뭐 조언 좀 해주세요. 피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부요? 예. 개인적인 질문 피부 너무 좋으신데요? 나 포함해서 청취자들. 일단은 저는 예. 에센스를 예. 좀 이렇게 묽은 거부터 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되직한 것까지 좀 한 3종류를 좀 에센스를 좀 많이 발라요. 에센스. 네. 왜냐하면 이제 피부는 항상 오아시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촉촉한 거,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크림은 딱 하나만 정도 써주고 이제 촉촉한 거 스킨부터 에센스를 좀 많이 겹겹이 좀 이렇게 많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네네. 그 스킨이랑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죠. 그러면은 스킨을 좀 촉촉하게 많이 발라주고 예. 그 다음 단계 이제 하얀 에센스. 거 말고 네, 물이죠. 네, 물 제형의 이제 에센스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있고 네, 약간 좀 하얀 게 있는데. 되직한 그런 예. 느낌의 이제 스포이드 있는 게 거의 에센스거든요. 스포이드 있는 거. 네, 그거를 좀 이제 많이 겹겹이 좀 많이 발라주죠.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에센스가 네. 정말 똑소리가 나는 분입니다. 이상우님께서 소우님 둘 중 하나의 기능만 골라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100% 예쁘게 나오는 셀카 기능, 좋아요 30만 개 나오는 SNS.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아요 30만 나오는 SNS 좋아요 30만 개 나오는 SNS. 네. SNS 하세요? 하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 네. 평소에 촬영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네, 막 그런 것도 올리고 저희 또 영화 홍보도 올리고 그렇지, 영화 네, 홍보 하고 올려야지. 있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예. 내일 제가 아영의 이제 촬영 예. 아는 형님. 나갈 거여가지고 예. 그거를 저희 배우들이랑 같이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나갈 거예요. 저 그것도 조금 전에 올리기도 하고. 내일 뭐 타사인데 뭐 괜찮아요. 그래요? 예. 저도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화도 잘 되시길 바라겠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1103 쓰시는 분께서 소우님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소우님이 응원해 주시면은 꼭 16강 갈 것 같아요 하셨어요. 대한민국 여기. 네 카메라 보면서. 대한민국 축구팀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기세요. 요 힘으로 우리 축구팀 16강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또 우리 허지웅 쇼 청취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수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유포자들 꼭 좀 관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좀 색다른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김소은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네. 영화 유포자들 많은 사랑 받길 바라겠고요. 자, 돌발 퀴즈 정답 2번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배우 김소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저보다 선수들이 더 많은 고생해줬고 뭐 상당히 강팀하고도 저희가 같이 경쟁할 수 있고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뭐 너무나도 좋았고요. 뭐 당연히 뭐 비김으로서 좀 아쉬움도 많지만 두 경기 동안 저희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보여줘야 또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기들만 집중하고 다가오는 경기들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수로서 항상 경기에 뛰고 싶고 경기 뛸 때가 최고로 행복하기 때문에 떠는 것보단 설렜던 것 같아요. 정말 계속 경기에 뛰고 싶었고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꼭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허지웅 쇼 4부 월드컵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우루과이와 0대0 무승부. 우리 대표팀이 어제 경기에서 거둔 성적이죠. 피파 랭킹 14위 우루과이를 상대로 싸웠고 무승부라는 스코어보다 경기 내용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집으로 꾸며드리는데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본업은 영화평론가입니다. 우리 일요일 코너를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하지만 영화평론가이지만 영화 OTT를 구독하지 않고 스포츠 채널을 유료 구독하고 계시는 오늘은 스포츠 평론가 허남웅 스포츠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뭐 영화 코너에서도 영화 얘기하면 다들 관심 안 가지시고 스포츠 얘기해야 좀 관심 받아서 앞으로는 스포츠 평론가로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바쁜 분입니다. 월드컵 소식 전해주시는 모습으로 다른 채널이나 다른 채널까지는 아니겠군요. 우리 다른 라디오 프로에서도 혹은 다른 TV 프로에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SBS 유병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신 분 모셨습니다. 정기수님께서 월드컵이 허지웅 쇼 4부를 바꾸네요. 낯익은 그 이름 유병민 기자님 반가워요 예,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4년 정도 이 시간대 잭디 프로를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낯설진 않고요. 아이고 네. 예. 남 같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예. 했습니다. 예. 김미리님께서 야 허남은 평론가님 보라로 보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반가워요 너무너무. 네. 일요일 코너가 보라를 안 해서. 아, 그렇죠. 예. 그래도 뭐 그 전에 보라 할 때 제가 예.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저도 이 자리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최은영님께서 어제 우리 선수들 너무 멋진 경기였어요. 이렇게까지 잘했어야 잘했었나 하면서 응원을 더 열심히 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네네. 총평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평론가님부터 예. 저는 보통 이제 그 우루과이가 강하니까 음. 한국이 수비를 먼저 한 다음에 역습을 할 거다라고 보통 예상을 하고 예. 우루과이 팀도 그걸 예상을 했는지 중거리 슛을 엄청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예. 그렇게 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한국이 중원을 압도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걸 보고 아니 한국 축구가 이렇게 변했다니. 미드필드에서 저렇게 강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 본 것 같아요. 비긴 것도 잘했지만 예. 이길 수도 있었는데 네,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유병민 기자님. 저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처음에는 비겨서 잘 싸웠다, 뭐 네네. 비잘 싸우러 가려다가 저는 이제는 비겨서 아쉽다. 네. 네, 비겨서 아쉽다. 아쉽다 3점. 예. 아.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기자님? 일단 저희가 사실 벤투 감독이 지난 4년 동안 이 빌드업 축구를 고집을 하면서 이게 한국 스포츠 스타일은 안 맞는 축구 전술이라는 좀 약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꾸준하지 않고 좀 들쭉날쭉했거든요. 예. 과연 이게 세계 최고의 무대인 월드컵이 통할까?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이거를 그 선수들의 수많은 압박과 그런 프레셔에 좀 버티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우려가 기우였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 이게 되더라고. 4년의 맞아요.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네. 빌드업이라면 패스 플레이. 그렇죠. 그렇죠. 뒤에서부터 이게- 차근차근 네. 패스로 만들어가서 예. 이제 골 결정력으로 보여주는 플레이를 했는데 아까 우리 전에 말씀하셨지만 옛날 한국 축구는 뻥, 예. 뻥축구. 빵축구. 해서 이제 그냥 차서 그렇죠. 그냥 이제 나머지는 우리 구군에 맡기는 거죠. 알아서 해라. 예. 근데 저는 어제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딱 전반에 나왔던 황의조 선수의 아쉬운 장면 네네. 그게 정말 빌드업 축구에 뒤에서 쫙 올라와서 오른쪽에서 그쵸. 허물고 풀백 선수가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려서 그거를 스트라이커가 마무리하고 있는 예. 그게 맞아요. 정말 우리의 원하던 모습이었는데 그쵸. 그게 야. 결정력이 너무 아쉬워서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도 이게 월드컵 전에 평가전에서 그러니까 한국보다 좀 약한 팀에게는 빌드업이 통했는데 그렇죠. 브라질 같은 팀 만나면은 후방에서 아. 빌드업을 해도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공을 뺏기고. 음. 그래서 그런 걸 예상했는데 어제 우루과이전 할 때 보니까 후방에서도 빌드업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특히 중원에서 안 밀리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우루과이를 전반에는 좀 압도하는 점유율도 앞서는 축구였잖아요. 아 그런 점이 확실히 올해 월드컵을 한국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진 한국 팀의 모습의 비결은 어떤 거를 가장 큰 공신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벤투 감독이 그동안 꾸준하게 자신의 축구 철학을 지키면서 선수들한테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안 바꿔. 날 따라와줘. 라는 거에 대해 믿음을 심어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저는 정말 감동받았던 게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그 출전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잖아요. 다쳤으니까. 근데 일단은 본인 뭐 당연히 출전할 마음을 갖고 월드컵에 참가를 했고 저희가 이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중계 카메라도 저희 중계 영상 다 들어오지만 예. 저희가 한 ENG 카메라가 손흥민 선수만 집중적으로 한 대가 따라다녀요. 손흥민 선수의 모든 모습을 담으려고. 근데 어제 애국가가 딱 나왔을 때 애국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애국가 끝나고 잠깐 광고 타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ENG에는 뭐가 담냐면 손흥민 선수가 애국가 끝나자마자 선수들한테 약간 뭐 유튜버 같은 느낌이 가야 돼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시작부터 막 전의를 불태우는 모습이 잡혔어요 ENG에.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리더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나 이 기존 리더들이 해왔던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그걸 너무 잘해줘서 이 벤투 감독의 철학과 손흥민 선수의 투지가 맞물려서 이게 지금 우리 선수단의 전체적인 좋은 영향 그리고 이게 우리 경기력에 나왔던 느낌. 맞아요. 예. 가야 돼 그 장면 본 것 같아요. 저 SBS 중계 봤는데 애국자 끝나자마자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돌아오면서 맞습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광고가 나왔는데 그 뒤로 계속 선수한테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나갈 때까지 본인 조장들 나오세요 동전 던지기 합니다 할 때까지 계속 리더의 선수의 역할이 그렇죠. 정말 멋졌습니다. 맞아요. 배진희님께서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는 아이템을 쓴 기분이었어요 했는데 자 어제 이강인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 출전 자체를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벤투 감독한테는 철저하게 외면받던 선수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개인기도 좋고 패스 드리블 다 좋은데 벤투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 축구에서는 일단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몸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볼 간수를 하더라도 상대 밀고 들어오면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좀 평가전이나 그전에 국가대표 경기 때는 많이 좀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26인 월드컵 대표 명단에 극적으로 승선을 했고 승선을 했지만 또 현장 분위기는 한 경기나 뛰겠어라는 맞아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어제 전반 29분에 그 교차선 3명이 서 있는데 저희 배성재 아나운서와 그리고 이제 박성 위원의 멘트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박지성 이강인 선수네요 이러면서 맞아.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우와 이강인 선수가 나옵니다 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멤버가 선수가 등장을 하니까 나도 놀랬고 저도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분석을 다 해보니 이유가 있었던 게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꼽은 경기의 숨은 MVP는 전 이재성 선수라고 봅니다. 이재성 선수가 이제 전방에서 이 우루과이 선수들을 꾸준히 압박을 해줬어요. 공이 전개가 안 되게. 우루과이는 이 중앙에 벤탄쿠르와 이 발베르데 선수에게 공이 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그 선수를 거의 옛날에 박승 선수가 상대 핵심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막았거든요. 근데 이게 90분 내내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하지. 체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후반 중반에 교체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전체 수비 라인을 내렸어요. 수비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전방에 있는 조규성, 손흥민 선수의 공을 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루과이 선수도 압박을 하니까 이 압박을 뚫으면서 패스를 빠르고 드리블하면서 할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외면한 게 아니라 어제의 전술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필요했다. 베스트 선택 그렇죠. 그걸 보면서 벤투 감독이 이렇게 고집이 센 양반은 아니구나. 거를 어제 맞아요. 유연하구나. 철저하게 팀 전술과 팀을 위해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에 수비가 내려가더라고. 그렇죠. 근데 보통 또 그럴 때가 되면 한국 축구는 예전 같으면 0대 0이면 그래 비기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어제 3명 딱 교체할 때 보면 뭐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손준호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이게 이기는 축구를 하겠다는 또 의지를 드러내는 거기도 이기겠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나왔을 때도 기대하게 되는 게 이강인 선수가 중원 싸움에서 뭐 수비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킬패스를 넣어주려는 것 그리고 중화할 때 중거리 슛을 넣어주려는 것 실제로 딱 나오자마자 슛을 날렸고 그게 물론 수비수에게 걸리기도 했지만 그거 자체로 한국팀의 에너지가 또 올라가서 사실 그 전까지 조금 우루과이한테 밀리는 상황이었다가 후반에. 다시 그 에너지를 바꾸는 전략을 한 것. 이래서 어떤 전술이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걸 또 확실히 보여주는 축구가 참 장면 재밌는 같아요. 게 그런 사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영화 말씀하실 때보다 훨씬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축구 얘기하니까 뭔가 차분해지고 정말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아이템 쓴 기분이었다고 말씀해주신 배진희님께 액상 콜라겐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우루과이 슈팅이 근데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네. 두 번이 나왔고 이제 그 두 번이 정말, 골대를 네, 맞았죠. 그렇죠. 정말 하늘이 도왔죠. 근데 맞아요. 사실 첫 번째 고딘 선수의 헤딩이 골포스트 맞고 나온 건 사실 들어가도 무방할 정도의 정말 완벽한 헤딩이었고 그러니까. 하늘이 도운 정말 각도상으로 정말 바깥쪽을 살짝 맞아서 그러게요. 보통은 좀 더 안쪽 맞으면 그냥 빨리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네. 그걸 네네.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쵸. 예. 절대 못 막는 거고 두 번째 발베르데 선수의 중거리 슛은 포스트 아웃을 맞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워낙 수비를 뒤로 밀어서 단단하게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연습한 중거리 슛을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 선수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의 핵심입니다. 그 정도로 음. 정말 잘하고 슈팅이 정말 일품인 선수인데 맞아요. 한번 노리고 제대로 때렸는데 이게 골대를 맞으면서 우리를 도운 거죠.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우리의 수비를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순전히 운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운과 실력이 합쳐진 아니 근데 실제로 그 고딘 선수의 헤딩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골을 먹을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그 헤딩을 할 때 몸싸움을 같이 해줬거든요. 해줬죠. 예. 그러니까 아예 안 했다고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쉽게 넣었을 텐데 음. 몸싸움은 해줬기 때문에 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발베데를 워낙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허. 또 특히 누네스 같은 경우도 공격진이 젊고 리버풀에서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 누네즈가 활약을 많이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이 그 되게 보면 에디сон 카바니도 그렇고 좀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수아레즈도 그 공이 누네즈에게만 집중됐죠. 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수비가 하기에는 사실은 좀 수월한 편이죠. 맞아요. 누네즈만 막아주면 되니까. 어제 우루과이 팀 네. 전력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평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전방 공격수들은 이제 수아레즈와 뭐 그 파반이나 예. 최후방 수비인 고딘 이 선수들은 월드컵 4번째 나온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 이 선수들이 앞뒤에 있고 중앙을 이제 젊은 선수들이 다 버티고 있는. 그래서 이제 사실 신구 조화가 잘 된 팀으로 평가를 받았고 워낙 월드컵 커리어나 프로에서의 커리어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비기면 잘했다 생각을 할 정도로 전력이 좋거든요. 예.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우루과이의 그 수비 중에 핵심 선수인 아라오 선수 바르셀로나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또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일단 어느 정도 수비가 좀 살짝 약해진 경우도 있었고 어제 벤투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성 선수의 중원 싸움을 좀 맡긴 점, 그러니까 아예 맨투맨으로 맡긴 점 이러면서 이제 보통 우루과이는 이제 그 선수들을 통해서 이제 공이 뿌려 나가는데 이거를 언천 차단하면서 우리가 프레싱을 했다는 점에서 준비를 정말 잘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평론가님은 저도 그 동의하고 예. 아까 이제 이재성 선수 얘기 말씀해 주셨지만 예. 저도 이재성 선수에 더해가지고 정우영 선수하고 황인범 선수가 예. 중원에서 그 세 사람이 그러니까 발베데르 벤탄쿠르라는 정말 최고의 예. 그 중원이 있는데 그걸 막아냈는데 되게 보면 정우영 선수가 좀 수비 쪽으로 가서 예. 공을 막고 또 공을 뿌려준다면 황인범 선수가 그 앞에서 좀 공격진의 공을 연결해주고 이재성 선수가 좀 가로지르면서 정말로 프리롤처럼 중원에서 하는 모습이 예. 결국에는 중원 싸움에서 이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루과이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비등비등한 경기를 할 수 그렇지.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또 우루과이 감독 보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이거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될까라고 어제 걱정하잖아요. 끝나고 고딘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예. 우리가 전반에 한국이 너무 압박을 세게 해서 이거에 대한 초반에.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얘기 너무 웃긴데 잘 짜여진 군대 같은 모습이었다. 맞아요. 잘 짜인 군대 맞아요, 같았다. 맞아요. 그래서 예. 네티즌들이 그래도 빵 터진 게 아 그렇지 여기 그쵸. 병역 필수자가 많지. 네. 비록 뭐 그쵸. 금메달 따서 이제 훈련소 갔다 온 것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맞아요. 우리는 병역을 다 이행한 선수들 병역 이행한 선수들이 많아서 맞아요.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그 저희가 이제 그쪽 우루과이 선수들이 스페인어를 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페인어를 담당하는 분을 풀로 고용했었어요. 막 모든 인터뷰 다 풀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루과이 선수와 감독들한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당황. 당황. 네. 대박이다. 이 단어가 그러게요.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인데 예. 우루과이가 이 카타르에 오기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평가전도 하고 그쵸. 넘어왔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이분들이 밤마다 바베큐 파티라고 게임을 했어요. 네. 훈련하고 밤마다 바베큐 파티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막 게임하고 막 놀다가 카타르 와서도 막 훈련도 좀 열심히 했지만 또 밤에 또 바베큐 파티하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예.
살짝 우리를 얕본 게 아닌가. 그러겠네요. 아, 네. 제 생각이 제 개인 생각에서 살짝 한국 뭐 벤투 감독 평가전 뭐야 뭐 비겼네 뭐 졌네 예,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세게 나가면 이기겠는데 이런 약간 좀 우리를 얕보고 가볍게 그럴 수도 보지 않았나라는 있겠네. 생각을 했는데 전반 휘슬 울리자마자 우리가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쌓여서 압박을 밀고 나가니까 당황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을 만약에 얕본 상황이었으면 어제 전반에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그쵸. 전반 초반은 정말 너무 이거는 우리나라 축구가 아니다라는 맞아요. 생각으로 봤었는데 거기다가 평범하네요. 또 우루과이 같은 경우가 한국전 전술을 짤 때 저는 좀 잘못 짰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한국 팀하고 이제 경기 1차전 하기 전에 예. 그 비슷한 가상의 팀하고 이제 시범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루과이가 했던 팀이 이란이에요. 이란에게 또 0대1로 패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란하고 한국은 다르죠. 축구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다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제 빌드업 축구, 유럽식의 빌드업 축구라고 이란은 여전히 이제 아시아 축구인데 선돌군 축구라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루과이가 한국을 가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잘못 핀트를 잡은 거죠. 그 핀트를 잘못 잡은 게 이미 전반 시작할 때부터 나왔고 거기서부터 그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알겠습니다. 박수민님께서 어제는 골대가 12번째 선수였어요. 김선영님께서는 손흥민 선수 마스크 속에 땀 닦아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하셨고 변지우님은 어제 우리나라 경기장인 줄 알았어요. 붉은 악마도 최고였죠 하셨는데 이건 진짜 맞아요. 이런 압박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예. 어제 저는 이제 축구 담당 기자들은 경기 내용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예. 저같이 이제 저 솔직히 해서 말씀드리면 야구 담당 기자라서 야구 전문 기자라서 저같이 이제 약간 살짝 전문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 중계에 잡히는 그 외적인 화면들 예. 특히 붉은 악마 응원단, 우루과이 응원단, 뭐 감독들의 액션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요. 근데 네. 전반 내내 우루과이 관중이 중계 컷에 한 단 안 잡혔어요. 맞아요. 전부 붉은 악마만 잡히고 우리 그렇죠. 선수들 우리 응원단만 잡히고 예. 우루과이는 거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많이 앞선 경기 전반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계 이제 현장 소리가 들어오는데 정말 창암동 월드컵 경기장 느낌 날 정도로 오필슨 코리아와 장난 대한민국을 아니었어요. 외치는 소리가 정말 많았고 또 우리 뭐 SBS 프로그램 골 때리는 네네. 그녀의 멤버들이죠. 그분들이 예. 지금 어제 응원을 또 봤어요. 맞아요. 경기에 또 예. 많이 잡혀가지고. 잡혔더라고요. 예. 그 피파가 저에게 제공하는 이제 피파가 제작한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 잡혀 아 있더라고요. 거기도 나왔어요? 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 그 웃긴다. 튀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워낙 튀니까 아. 미모가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워낙 튀고 하니까 조혜련 그 개그우먼 춤추고 이러고 맞아요. 있으니까는 초반에 나오더라고. 예, 많이 잡혔더라고요. 예. 권환희님께서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우루과이 감독 슈트핀 멋지다고 난리였어요. 그 공모하진 말씀도 같이 해주셨고 맞아요. 맞습니다.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루과이 감독에 대한 정보가 벌써 여러 가지가 떠 있더라고요. 75년생에 미혼에 7호밖에 안 네, 돼요?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진짜? 네. 오. 그게 이미 다 댓글로 잘생겼어. 네, 맞아요. 저도 어제 와이프랑 이제 뭐 얘기 나눴는데 이제 우루과이 감독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 두 번째는 우리 교체 투입 때 조규성 선수. 아, 네. 진짜 전 보자마자 세계가 전 세계가 9번 누구냐? 네. 그 각 자기 나라 말로 네. 다들 네네. 똑같은 말했어요. 9번 참고로 누구냐? 조규성 그렇죠. 선수의 별이 예. 별 SNS가 네네. 월드컵 어제 경기장 2만이었어요. 팔로우 2만. 예. 지금 10만을 넘겼어요. 맞아요. 몇 배가 뛴 거야? 지금 17만 정도 됐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쓰고 오신 17만이 거예요? 됐고 보였어요? 그리고 그 우루과이 신문에서 이제 조규성 선수에 대한 그 기사를 냈는데 이건 이제 외모랑 관련 없이 예. 후반에 이제 감독들의 전술을 좀 비교한 걸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벤투 감독이 조규성을 냈는데 예. 조규성의 활약이 어땠냐면 슈팅을 3번 했고 그게 그래도 골대 쪽으로 간 게 2번 있었는데 예. 후 교체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활약을 한 선수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은 연장선인데 우리나라는 교체 투입 3명을 집어넣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밀리던 경기 주도권을 갖고 왔어요. 근데 우루과이도 2명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예. 그 둘 역시도 되게 공격적인 성향 선수들을 집어넣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전혀 이렇게 반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선수 교체라는 거는 약간 전술의 변화와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건데 우루과이가 그것도 안 통하다 보니 더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그걸 제가 결정적으로 느꼈던 게 어제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에 들어갈 때 발베르데 선수가 태클을 하면서 넘어뜨린 다음에 예. 말도 안 되는 푸요와 막 맞아요. 혼자서 막 열을 맞아요. 내면서 막 그렇죠.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상한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너무 안 풀려가지고 맞아요. 뭔가 반전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죠. 우루과이 팬들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맞아요. 우리 좀 더 힘내보자라는 액션이거든요. 치열업이었구나. 그렇죠, 치열업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맞아요. 마음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알겠습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이제 몇 번 나왔잖아요. 그만해. 누네즈 선수 그만해. 이분이 아주 그냥 신났네요. 와 진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아, 네. 평론가님 아무튼 네. 농담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제 끝날 시간 됐는데 인사와 함께 아, 네.
가나전 예상 점수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허남웅 스포츠 평론가님. 네, 저는 가나전 한국이 2대0으로 이긴다. 아, 네,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BS 유병민 기자님. 저희는 16강을 가야 회사가 살기 때문에 한국 2대1 승리. 아, 네. 2대1로 네. 점수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모셨는데 두 분 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지금까지 허남웅 평론가, SBS 유병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재훈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주말에도 재밌는 코너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엔딩송은 스위스로의 러브드라이브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돌아올게요.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신호 최영균,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